원리를 가르치는 정수현입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 1회차 2020년도에 변형된 거를 기반으로 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교시 그러니까 첫 번째죠.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문제, 10문항, 그 다음에 두 번째 3교시의 전공 비영역은 6문항으로 맞춰놨고요. 이게 기입형 같은 경우가 좀 줄었어요. 단답형이라 하는 게. 그리고 서술형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에서 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지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술형은 답을 맞아도 반타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써줘야 되고, 특히나 계산 실수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기입형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기입형은 틀리면 그냥 0점 처리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쭉 연도별로 분포를 해가지고 비율로 맞춰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거의 이 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학, 전자기, 광학, 그 다음에 양자, 이게 큰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열통계랑 현대물리는 거의 2문제씩 나오는 건데, 특정 파트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도 좀 언급을 할 텐데,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역학에서는 어떻게 파트가 나오느냐, 전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기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 파트를 모르면은 복습하세요. 아셨죠? 이어서 갈 테니까요. 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하게끔 내놨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역학을 해결을 할 때, 일반 물리 같은 경우를 해결할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실수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를 쭉 보시면, 보세요. 뭘 구하라면 주기랑 이거 속력 구하라 했죠. 주기 같은 경우는 이거 쓰시면 이거 모르시는 거 없죠. 얘는 K분의 M이 되죠. 그러면 이걸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게 K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힘에 저기 잡고 있으니까 F라는 거는 지금 K에다가 EL이죠. 그래서 K 값을 돌려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K를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뭐냐면 K는 2L분의 F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쏙 넣으면은 주기가 나오죠. 그렇죠? 2파이 루트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 F분의 역수로 올라오죠. 2 ml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속력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라고 제가 예전에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동형 문제를 풀 때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단진동 기본으로 풀 수가 있어요. 단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를 지금은 뭐 진폭을 A라고 두면은, 제가 이건 A라 그랬는데 그때 A의 코사인의 오메가 T, 그 다음에 그러면 V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을 어디로 둘 거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V는 얘는 마이너스 A의 오메가 T가 나오죠.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가속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에 X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냥 쓰면은 A에다가 여기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되죠. 근데 이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에너지 보존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풀었던 식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이것도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 각적 에너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초기에 왜 2L로 뒀냐면 실수를 하려고 저렇게 뒀거든요. 초기에 잘 보세요. 2분의 1의 K에다가 2L의 제곱이,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하는 거죠. 2분의 1의 M V의 맥시멈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맥시멈이 아니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같아지는 경우로 구하라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면은 산수잖아요. V의 맥시멈을 구할 수 있죠. 이거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루트에다가 얘는 M분의 2LF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계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물론 이게 서술형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서술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게 속력이맥의 절대값 이게 최대값이죠. 진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진동의 기본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구했으면 이게 이거죠. 항상 문제 틀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물어보면 이걸 해결하면 이걸 이용하게끔 문제를 내요. 거의 대부분. 아셨죠? 거의 대부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파이분의 이게 오메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V의 맥시멈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속력의 맥시멈이니까. 아, 그러면 진폭에다가 진폭이 2L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루트에 이거 뒤집으면 되죠. 2의 M L분의 F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게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추천드려요. 아셨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용철이 나오면 항상 단진동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셨죠? 라그랑지안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잘하고 외우세요. 물론 초기 값이 지금은 담겼기 때문에 시작이 저기서 0일 때 진폭부터 출발하죠. 네, 이게 만약에 0일 때 가운데에 있으면 이게 사인으로 바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으셨을 텐데 네, 이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더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고요. 아셨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거의 대부분 이게 더 빠르다는 거. 최대값 구할 때 가속도도 나올 수 있죠. 가속도는 보면 어디랑 일치하냐면 얘랑 최대값이 일치를 하죠. 최대 위치가. 왜냐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A 코사인이 이게 X니까. 그쵸?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세요. 단진동이 나오거나 뭐 물어보면은 아, 내가 이걸 써야 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아시죠? 이건 이제 일반 물리스럽게 푼 거, 이건 물투스럽게 푼 거. 아셨죠? 물원 물투스럽게 푼 거. 물원에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두세요. 스타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계산 실수를 하시면 치명적이라서 그래요. 정말 치명적이 되거든요. 일부러 계산 실수 하게끔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채점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답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거 틀리면 빵점이에요. 빵빵. 알겠죠? 네, 보여드리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울 동안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우게요. 넓게 써야 되겠네. 이거는 오퍼레이터의 그 성질을 좀 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연산자 우리가 뭐냐면 자 오퍼레이트를 얘를 취해가지고 아이젠밸류가 나오거나 여기서는 뭐 A로 줬죠? A로 할까요? 아이젠밸류가 나오면 우리가 얘 성질 막 나오거든요. 양자역학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봤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연산자의 얘가 아이젠밸류죠.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로 해밀토니안을 취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죠? 아이젠밸류. 그래서 제가 말했죠. 믹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원래 초기 스테이트가 믹싱이 돼 있으면 아이젠밸류가 3개가 나오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파의 부사의 1, 뭐 2개라고 해봅시다. 베타의 파이 1, 파이 2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아에다가 파이 1을 취했더니 이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해밀토니아에다가 파이 2를 취했더니 이렇게 이 2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러면 얘를 고유 벡터로 하고 얘가 아이젠밸류예요. 그래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하면은 얘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게 빵빵 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물론 축퇴돼 있으면 하나로 나올 수 있죠. 뭐 이런 꼴이 나오겠죠. 2에다가 뭐에다가 뭐 이렇게 제곱으로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얘는 하나 같고 아니면 2에 마이너스 이거에 뭐 블라블라 네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면 2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수가 돼야 돼. 왜냐면 에너지가 허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 보면, 책에 보면은 항상 뭐가 그러냐면 얘 오퍼레이터 성질, 연산자의 성질을 알려줘요. 연산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연산자는 뭐를 갖냐면 컨주게이트를 얘는 저기 허미션 컨주게이트가 뭐냐면 이거 IJ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얘가 IJ 행렬이라면 얘를 바꿔서 JI로 바꿔서 컨주게이트를 취한 게 이게 이거 대거거든요. 그쵸?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실수가 나와요. 아셨죠? 이게 기본 정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A에 제가 저기 푸사이를 해볼게요. 그냥 푸사이로 쓸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A 푸사이에 이게 나왔어요. 그쵸? 이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근데 저거를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게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취하는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얘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리얼이 돼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A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본 정의예요. 잘 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고유값은 실수다. 이걸 알면은 끝났어요. 그냥 바로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해보면은 자, A의 세제곱의 푸사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 똑같다 그랬죠? A랑 I니까 그냥 푸사이가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 얘를 하나씩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의 제곱에다가 A 푸사이 쓰면은 얘는 이렇게 빠지죠. 그쵸? 네, 이걸 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세제곱은 이게 세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I라 그랬으니까 이해겠죠? 그러면 얘 앞에 여기 I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 1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 왜냐면 여기 I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버리면 A 세제곱 1이잖아요. A-1에다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는요. 얘는 복소수죠? 그쵸? 예. 얘는 복소수잖아요. 허수를 텀을 갖고 복소수를 갖기 때문에 A는 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A는 1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A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얘가 1이니까 아하 A 푸사이는 푸사이다. A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로 쓰시면 안 돼요. A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I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2x2인지 3x3인지 안 알려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부분 점수 깎여요. 이거 부분 점수 깎여요. 왜냐면 여기에 아무 말도 2x2인지 3x3인지 n/n 안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면 얘가 여기 해밀토니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해밀토니아,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해밀토니아면 무한 스페이스를 갔는데, 그쵸? n/n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쓰셔야 돼요. 그때 나와 있는 걸로 쓰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들어서 쓰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걸로. 왜냐면 되게 의외로 사소한 거에서 점수가 깎이면 그게 누적이 되면 진짜 한 문제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답은 요거 따라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의미를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처음에 양자를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뭐 X라든지 P라든지 해밀토니아라든지 뭐 앵귤러 모멘텀 뭐 기타 등등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다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 아일리젠밸류가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양자의 기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한번 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가시라고요. 그럼 이거를 모르면 이게 되면은 이게 A가 실수구나. 이걸 모르면은 여기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답형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전자기로 넘어갈게요. 지울 동안 한번 보시고요. 정리하시고. 반만 지울게요. 얘는 뭐 일반 물리스럽게 내놨거든요. 전자기도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우리가 볼까요?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얘가 지금 x만큼 떨어지는 거죠. 자유낙하죠. 왜냐하면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 선속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x만큼 떨어졌을 때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 이런 거 써주세요. 아셨죠?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쓱쓱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단어만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해가 갈가. 되게 확확 와닿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써있고 저기 써있고 하면은 나중에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수를 진짜 거지같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채점자가 두세 명인데 사람은 느끼는 건 똑같아요. 아셨죠? 사람이 3명이, 그러니까 30명이 이렇게 지점하는 게 아니라 고작 몇 명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해버리면은 맞았더라도 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써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데없는 말 쓰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내가 막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은 안 쓰는 게 나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셨죠? 쓸데없는 거 써주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써주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는 위치 에너지. 얘가 이렇게 돼. 뭐 이거까지는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MV0 제곱. 얘가 여기서 V0라 하면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거는 2지분의 V0의 제곱이 되죠. 이게 놔두고요. 이게 뭐 1번식으로 놔두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힘의 평형을 쓸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죠. 뭐랑? 중력하고 자기력. 왜냐면 등속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알짜임 빵이에요. 그래서 중력하고요, 자기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요. 근데 자기력 같은 경우는 얘 이렇게 되죠. BIL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얘 뭔지 아시죠? 유도기전력. 왜 유도기전력이라 쓴지 설명드렸죠? 얘는 생산자 입장이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이에요. 유도기전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가닥이기 때문에 얘는 dt. 크기만 쓰면 절대값 하셔도 되고요. 뒤에 얘는 5b가 되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BLV 나오죠. 예, 크기는 마이너스는 안 쓸게요. 그냥 크기 볼게요. 크기 이렇게. 그래서 BLV가 돼요. 그런데 얘는 V는 IR 5매 이렇게 되고요. 네, 저항 R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얘는 R분의 B의 제곱, L의 제곱, V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제로로 바꿔주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자기력이죠. 자기력. 그러면 자기력이 R분의 B의 제곱, L의 제곱, V 제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모르잖아요. 여기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얘는 산수할 때. 자, V0라는 거는 B의 제곱, L의 제곱분의 얘는 mg R이 되죠. 이거 집어넣을 때 제곱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가 꼭 집어넣으면 돼요. 2번 식을. 그래서 뭐 이 멘트는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2번을 1에 대입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따라서 x라는 것은 이 b의 4제곱 l의 4제곱분의 m의 제곱 g가 있으니까 빠지고 얘는 r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단답형이기 때문에 틀리면 네, 나가리예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좀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습관이 있겠지만 채점자가 되게 보기 좋게 할 때는 마지막 뭐 답 같은 단답형은 뭐 상관없죠. 만약 이게 풀이라면은 답은 네모박스 쳐주세요. 아셨죠? 답은 네모박스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전개할 때 이런 거 뭐 구질구질한 계산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개만 딱딱 요명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잘 보세요. 제가 좀 지워볼게요. 자, 역학자를 보존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면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푼지 몰라요. 내가 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범담화하고 다른 풀이까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써주세요. 내가 무슨 멘트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썼는지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겠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으로 풀겠다. 왜 힘의 평형이냐 저거.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하겠다. 이런 것만 써주면 되게 채점이 빠르거든요. 아셨죠? 물론 이건 단답형. 네, 단답형이니까 이거 답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정렬 뭐 세로로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그 마음대로 그건 마음인데 최대한 요목만 알죠? 중요한 것만 딱딱 쓰시고 답은 네오박스. 단답형은 그냥 쓰시고요. 네, 서술형 그래야 보기 편합니다. 저도 대학생들 채점을 해보니까 네, 죽겠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거 같은 단답형입니다.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틀리면 빵점. 부분 점수 없어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일반 물리에서 포물선이든 이게 나오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자,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연산 능력이 좀 들어가는데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산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 하거든요. 여기 계산 실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거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좀 그림 좀 그릴까요? 좀 크게 그릴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 계산 실수 하게끔 냈는데 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H를 세타로 나타내는 건 되게 쉬운데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포물선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거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점이고요. 여기서 여기 최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팅을 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H를 구할 때 기본 Y1에다가 원래 최고점 높이 있죠. 뭐 라지 H로 쓰시든 뭘로 쓰시든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심하세요. 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최고점 공식 같은 경우는 포물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H를 세타로 나타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들어가죠. 그러면 초기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MGL이죠. MGL은 여기서 2분의 L MV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요만큼 되죠. 이거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MG에다가 L에다가 1-, 코사인 세타죠. 왜냐면 이게 L 코사인 세타니까. 그쵸? 쉽죠 이거?
네. 그래서 얘가 날아가고 얘는 여기서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답지에 쓰실 때는 요거 쓰시면 돼요. 중간 과정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막 할 때 그거는 풀이에만 쓰시고요. 아시죠? 여러분이 풀 때 쓰시고 답지에 쓸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리각은 V는 루트 EGR 코사인 세타, 이게 답이죠. 답이 아니라 이게 그거죠. 분리 속도 구했죠. 그리고 여기를 h를 세타로 나타내는 거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자, h는 이것 더하기 이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이거 최고점 높이. 여기서 속력을 우리가 v를 구했죠.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자, 포물선에 최고점 높이 어디를 기준으로? 분리를 기준으로. 얘는 바로 쓸게요. y2는 이 지분의 위에 사인 세타. 이거 여기 이 각이 여기 세타랑 똑같죠? 여기 90도니까 여기 x라고 하면 이거 90도, 이거 90도니까 세타. 그렇죠? 이거의 제곱. 포물선의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y2가 나오죠. 따라서 y2는 계산을 쓸게요. L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 돼요. 아셨죠? 예. 그럼 h는 우리가 이거 h라고 세팅을 해놨죠.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왜냐면 많이 요것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네, 시작부터 다 날아가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h라는 거는 y1은 아까 했죠? 얘는 y1은 l에다가 1 코사인 세타. 그렇죠? 더하기 l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이게 코사인 이게 날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1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전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저렇게 쓰셔도 되는데, 네, 뭐 피타고라스로 빠지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오박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지 쓸 때는 뭐 이거 쓰고 이거 바로 옆에다가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하셔가지고 이거 하셔가지고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h는 y1 더하기 y2 이거 쓰신 다음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몇 줄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채점하기 정말 편해요. 아셨죠? 네. 여러분이 한 30명 채점하잖아요? 그럼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이상한 거 보면은. 정말로. 네. 그래서 답지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 훈련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단답형이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맞고 틀리는 거 하는데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채점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구해 볼게요. 자, 분리 얘는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기서는 이제 해석 영역인데 S를 최대로 하는 S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S가. 그런데 포물선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얘는 X축, Y축에 대해서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고 X축은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두 번째로 가는 거죠. X축의 등속운동. 따라서 S라는 거는 VX, 분리될 때 각이에요. 초기. VX에다가 얘는 뭐 분리될 때를 V라면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낙하 시간만 곱하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씩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여기다 써줄까요? 여기다가 아까 V를 우리 구해놨잖아요. 여기 요거 쓰시면 되죠. 1번 해가지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루트 2gl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t만 곱하면 되는데 이 t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저기 t에서는 y축으로 돼서 지금 중력밖에 작용한 게 없으니까 h에 대해서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h는 2분의 1의 dt의 제곱 따라서 t라는 거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 갖고 쓰면 돼요. 따라서 s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루트 얘 곱하면요 2l 빠지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코사인 세타 세제곱으로. 그쵸? 얘가 여기 세제곱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산수 실력이거든요. 세제곱에다가 1 코사인 세타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이거 미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루트에 이런 꼴로 돼 있죠. 삼각함수 꼴로 돼 있으면 미분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냥 푸시면 돼요. 아셨죠? 미분을 하면은 3000%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테크닉이긴 한데 연산 능력이 좀 필요한데 잘 보세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저기 이 구간을 줬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요렇게 되죠. 얘를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얘는 세제곱도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세제곱을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0도 될 수 없으니까 x에다가 1-x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쵸? 그러면 얘를 풀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와요. x의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얘는 4분의 1로 빠지죠? 4분의 1로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게 여기일 때 미분하셔도 상관없는데 미분하면 더러워지거든요. 이게 세제곱 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꼴을 알아두세요. 루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참 그리고 이게 2분의 3 막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써주세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코사인을 내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써버릴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 이렇게 써버리면 이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안 쓰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 얘는 여기에 딱 맞죠. 그래서 얘가 s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최대값이 요게 2분의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예요. 아셨나요? 이때 세타 제로로 할까요? 그러면 세타 제로라는 거는 2분의 1에 얘는 넘기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아크 코사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셨나요? 물론 이거 코사인 이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값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 작성할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쓰시고요. 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여기 이거 자유낙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유낙하 쓰시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쓰시면 돼요. 몇 줄에 끝나죠? 등속도 이거, 자유낙하 이거 바로 옆에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쓰시고요. 그리고 뭐 이거 적어주셔도 상관없고 이거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게 답이다. 답은 항상 동그랗 이게 네모 박스.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이것도 써주고 따라서 여기도 따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몇 줄 안에 끝나요. 모음 답안으로.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포물선에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시간을 막 떨어지는 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여기가 S냐 여기가 S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는 최고점 도달 시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안 돼요. 자유낙하로 쓰셔야 되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끔 좀 내놨는데 뭐 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하세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친절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같으면 답을 이렇게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론 여기서 몇 간을 빼겠죠. 이걸 이렇게 옮기겠죠. 그래서 1점, 1점, 1점 이렇게 배점으로 해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가함수가 막 차수로 돼 있어 미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만능이 미분이긴 한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산 능력을 좀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연산 같은 경우 좀 알고 계세요. 상가함수 나올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미분으로도 풀립니다. 당연히 풀리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은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 네, 그러니까 네모 박스를 안 하면 뭐가 답인지를 몰라요. 물론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채점자가 되게 찾기 편해요. 아셨죠? 중간 과정이 틀리더라도 다만 전문수를 잘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잘하는, 문제를 잘 푼 사람들도 답안 작성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갈게요. 이 전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범답안으로 풀어드릴 텐데 그렇게 풀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전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전자기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방향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울게요. 비오사바르 법칙 문제 같은 경우는 원형이나 직선형밖에 안 나와요. 일반 물리에서 막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전자기 문제에서 뭘 나왔냐? 비오사바르가 나왔죠. 이걸로 해서 자기장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뭐 전자기 유도라 비오사바르라든지 뭐 전자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죠. 포인팅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게 주로 나오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i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i가 이게 직선도선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여기 인테그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써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R 벡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R 벡터가 아니에요. 아셨죠? 잘 보세요. DL의 벡터, R 벡터가 아니라 R 캐럿이에요. 저희 R 캐럿으로 써놨죠. 얘는 전류 방향이에요. 아셨죠?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얘는 전류 흐르는 방향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먼저 공부를 할 때. 직선이면은 X, Y, Z 이 방향이 되겠죠. 곡선이면은 100%예요. 파이 방향. 뭐 부호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돼요.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애매하게 해놓으면 답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답하고 개념을 바뀌잖아요. 그럼 협상을 해요. 답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겠지 하고 막 고쳐요. 그때부터는 골 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고치는 게 뭐를 고쳐야지 내가 맞지라는 거를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 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R 벡터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R 벡터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내놨거든요. 전류 요소 지점부터 측정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형으로 원형 도선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R 벡터를 쓸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R 방향이죠? 그쵸?
우리가 원형도선 중심에서 측정하고 싶으면은 이게 전류 요소니까 여기가 측정이죠. 이게 R 캐럿, 이게 R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넣어줘야 돼요. 아셨나요? 그래야지 보호가 정확하게 나와요. 아셨죠? 맞잖아요? 전류 요소,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I로 전류 요소부터 이 방향으로 측정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R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극좌표 바를 때 R 세타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R 방향, 이게 여기가 세타 방향 이렇게 잡죠. 파이 방향이든.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안 하면 부호가 엉망진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셨죠? 네,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 계산만 신경 쓰지 말고 막 답만 맞추고 계산만 신경 쓰다 보면은 네, 되게 엉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범 답안 틱하게 풀어드릴 텐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크닉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범 답안으로 좀 풀어드리고 그러면 얘를 뭐를 구하라 하냐면 크기와 방향 구하라 그랬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봐도 방향이 Z축 아니에요? 플러스? 아닌가요? 아니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감아보세요. 나오죠? 얘 이렇게 흐르죠? 나오죠? 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 Y, Z가 솟아있잖아요. 누가 봐도 플러스 Z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 틀리면 아무리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점수를. 모범 답안에 보세요. 크기와 방향을 풀이와 함께 구하라 그랬는데 방향이 틀리면 반띵이 확 날아가 버려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아셨죠? 멋들어지게 풀어놓고 방향 딱 잘못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하나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몇 문제 되지도 않은데.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제 모음 답안 틱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원형도선 한 개죠. 원형도선 일부분이죠. 일부분 반띵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쓰세요. 정의를. 자 B 자기장은 자 4파이분의 뮤 제로에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I고 그래서 얘는 I 요소라는 거는 자 DL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DL 벡터라는 거는 얘는 A, D,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A, D, 파이 맞나요? 그렇죠? A, D, 파이. 그러면 얘는 반경은 A 똑같고요. R의 제곱이라는 거 저기다가 그래서 A의 제곱분에 I는 밖으로 빼고요. 전류 일정하니까 얘는 A, D, 파이예요. 이 방향이 플러스예요. 각 극좌표에서는 XY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XY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랬죠? 이게 이 방향이 플러스로 잡아놓은 거예요. 모든 극좌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곱하기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R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실린더 좌표계잖아요. 원통형 좌표이기 때문에 R 파이 Z 이렇게죠. 이거 하면 서로 플러스로 되죠. 이걸 이분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파이 R이 돼 있죠?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Z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Z로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A는 상관이 없죠. 상수니까. 따라서 4파이 A에다가 얘는 U0 I의 방향 Z로 빠지고요. 인테그럴 D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나요? 뭐 이렇게 쓰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D 파이에다가 파이 캐럿 이거를 파이 캐럿 지우고 다시 쓸까요? A의 제곱에다가 A, D, 파이의 파이 캐럿 곱하기 마이너스 R 캐럿 이렇게 D 파이. 그래서 얘는 0부터 파이까지죠? 여기서는 파이까지죠? 그래서 4파이 A에다가 U0 I에다가 세타로 외우시든 파이로 외우시든요 상관없는데 이걸 외우세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방향은 뭐 나중에 맞춰주면 되니까. 아셨죠? 이걸 외우시라고요. 원형도선에서 파이만큼 이렇게 됐을 때 원형도선의 일부분이 이게 파이만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거 말고 일부분으로 그러면은 이거다. 아셨죠?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은 따라서 이 파이가 파이니까 얘는 4파이 4a분의 4파이로 쓸게요. 4파이 a분의 뮤제로 i의 파이 z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아직 답은 아니죠. 직선도선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직선도선 두 개. 이거 조심하세요. 두 개 하셔야 돼요. 직선도선 위쪽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거 문제 직선도선 풀어드렸는데 제가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직선도선이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 이거 그냥 뭐 적분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측정 지점이죠. 여기가 A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를 여기를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거를 세타 2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세타 1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I라는 건 나중에 맞춰주면 되죠. 이게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여러분이 방향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뭐가 되죠? 이 마이너스 Z가 나오고 이렇게 흐르면 플러스 Z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방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증명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할게요. 비직선도선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죠.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때는 세타 1이 음수예요. 이렇게 가면 양수죠. 자, 이렇게 다 있을까요? 이 일부분 세타 1, 세타 2 이 일부분이면 이렇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래서 크기 직선도선이 이렇게 될 때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4파이 a분의 크기만요. 방향은 뭐 맞춰주기 쉽잖아요. i에다가 sin 세타 2 마이너스 sin 세타 1이에요. 아셨나요? 네, 이것도 외우세요. 왜냐면 내가 답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랑 문제 현장에서 푸는 거랑 답을 정답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정답에서 솔직히 이거 외우는 거 그렇게 별로 안 들잖아요. 근해 공식보다 더 쉽지 않나요? 이거는 외우세요. 직선도선에서.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세타가 이게 음수가 돼요. 아셨죠? 네. 이거 근데 하지만 그래도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자, 직선도선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오사바르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면은 자, 4파이분의 뮤제로 i에다가 인테그럴 얘는 r의 제곱분의 지금은 이 상황이죠.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는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2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뭐 방향은 안 써서 크기만 쓴 거예요. 크기만. 그러면 얘는 여기다 쓸까요?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여기서 측정하는 거죠. 직선도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어차피 이거 더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하는 거. 여기가 A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 세타가 이제 음수로 가겠죠. 이쪽이 세타 아니 그 세타가 말고 이쪽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여기를 dx로 이렇게 잡을 전류 요소를 dl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았어요. dx로 잡아요. 이렇게
여기가 dl이면 dx에다가 x 이렇게 잡을 거예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줄로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dx에다가 x 이렇게 곱하기 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r이죠. r 이렇게. 그래서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게예요. 아셨나요? 여기서 이거라고요. 그러면 y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y는 d 예를 들어서 y 캐럿은 어떻게 되냐면 r 이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죠. 마이너스로. 맞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좀 해볼게요. 4파이분의 뮤제로 i에다가 여기에 z로 빠지고요. z 캐럿으로 인테그럴 얘는 r의 제곱에 dx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크게 써보면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만 쓰면 되는데 네, 여기 빠졌네요. R 여기 있어요. R. 죄송합니다. 여기 R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R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DX 아닌데? R이 안 빠졌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안 빠졌는데요? 안 빠졌어요. 이거 R 쓰면 안 되죠. 캐럿인데. 단위 벡터인데. 네, 단위 벡터인데. R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DX고요. 여기가 A죠. A. 그 다음에 여기가 R이죠. 그러면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X를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해보세요. 여기를 세타라 가면은 예분의 이게 X죠. 이것분의 이게 A분의 X가 탄젠트 세타죠. 맞나요? 네, 이렇게 치환해요. X, Y, Z 이거는 벡터가 아니잖아요. 네, 왜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Y인데 이거 넣어줬잖아요. 그대로 넣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여기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거꾸로 썼네요. 이게 R이고 이게 Y죠. 이게 Y 잠시만요. 이게 Y 맞나요? Y에다가 R. 그렇죠?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요. 어차피 이게 실린더 코디네이트니까 이게 X R이면은 이게 바뀌죠. 이거랑 하면 어차피 그거니까 코사인 성분 이게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안 할게요. 그냥 크로스를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놔두고요. 어차피 얘랑 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 아시죠? 얘랑 하면은 이거의 크기에다가 그거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붙죠. 사인이 붙는데 얘가 각이 사인이 아니라 이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빠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거 해보면 이걸로 탄젠트로 치환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x라는 거는 a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얘는 dx라는 거는 a 세컨트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저 정리를 하면 땡땡에다가 인테그럴 얘가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빠지고 얘는 dx가 얘는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면 a 쓰고 코사인 세타 여기 d 세타 빠먹었네요. d 세타가 돼요. 근데 r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a가 되죠. 그러니까 a의 제곱으로 빠져버리죠. 따라서 4파이에 a의 제곱 이게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날라가고 a로 빠지고 뮤제로 i의 z에다가 인테그럴
얘만 남죠.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얘는 파이 2분의 파이만큼 가죠. 맞죠? 각을 여기서 이제 이걸로 플러스 잡았으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쭉 2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얘는 사인 세타에다가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얘가 1되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아셨죠? 얘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하기에 방향하고 벡터를 동시에 가져가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아셨나요? 직선 코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네? 아니요. R 코사인 세타가 A잖아요. A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A 날라가죠? 이게 A의 제곱이에요. 날라가요. 그러니까 A로 났고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남잖아요. 그러면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얘가 돼요. 직선 코스. 근데 이게 두 마리죠. 그래서 B의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독선 B 직선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4파이 A분의 뮤 제로 Z I에다가 Z에다가 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답을 써드릴게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답을 써드리면 크기랑 방향을 쓰라 그랬는데 뭐 크기만 쓰고 답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4파이 A에다가 뮤제로 I에 얘는 파이 그 다음에 2가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파이의 Z 방향. 크기 쓰고 Z 플러스 Z 방향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비오사바르식 문제 같은 경우는 외워두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시험장에서 절대 이렇게 풀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만 구하고 방향은 여러분 저거 그냥 그거 있죠.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틀리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어차피 수능평가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왜냐면 이렇게 풀다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는 거의 풀이 과정은 빨리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오면 평면상에서 직선이 나오면 그냥 차라리 외우세요. 아셨죠? 어떻게 되냐면요. 원형도선하고 원형도선 방향은 어차피 맞춰주면 되죠? 원형도선 중심에 의한 자기장 여기 각도 그 다음에 직선도선. 근데 이 직선도선은 여러분이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각으로 잡느냐. 여기 연직성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 연직성부터 안 잡으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아셨죠? 이렇게 외워서 가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크기만 해가지고 방향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거를 그냥 통밥으로 자기로 이렇게 풀면 제대로 풀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 5, 6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아시죠?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이렇게 주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대로 풀려면. 그래서 모음담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쭉. 부호 계산 실수가 이게 되게 커요. 보험 이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부호 틀리고 방향 틀려버리면 나가리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방향하고 계산 실수를 해버리면 이게 0점 처리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방향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걸 외워서 쓰세요. 아까 저기 요것도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답을 쓰시고요. 답 쓰시고요. 중간 과정은 맞추시면 돼요. 역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셨죠?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저기 풀기가 되게 빡시거든요. 그래서 외우세요. 저거 같은 경우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볼게요. 지울 동안은 보세요. 근데 이 문제 혹시 얘 똑바로 서 있는지 뒤집어 있는지 아시는 방법 아세요? 확인하는 방법? 네? 네, 배율 그거예요. 배율 곱해가지고 그거 네, 맞아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시간이
이 문제까지 하고 쉬죠. 일단 좀 기본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얇은 렌즈에서는 공식 자체가 되게 쉬워요. 렌즈 같은 경우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죠. 초점 주어지면 그러면 렌즈 제작자 공식이 말고 그냥 초점이 바로 나와버리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양수냐 음수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얘때는 볼록이죠. 볼록이 이때는 오목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본 세팅으로 항상 하시고요. 그리고 실상하고 허상을 좀 알려드릴게요. 실상이냐 허상이냐는 렌즈일 때예요. 렌즈일 때. 실상은 B가 양수일 때고요. 허상은 B가 음수일 때예요. 아셨나요? 알아두라고요. 상의 상태를 언급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똑바로 서 있냐, 뒤집어져 있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거까지 언급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그냥 구하라고 수치적인 것만 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보시면 자 근데 상이 이제 뒤집어져 있냐, 안 뒤집어져 있냐 이렇게 될 때 얘는 그러니까 똑바로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는 뭘로 하면 되냐면요. 배율 있죠? 이걸로 하시면 돼요. 배율이 A분의 B죠? 얘가 양수면 이걸 거꾸로 써야 돼요. 이게 음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양수면 뒤집어져 있어요. 아셨나요? 양수면 뒤집어져 있고요. 음수면은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 쉽네요. 이게인데 복합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음수가 나오죠. 여기서. 그쵸? 음수면은 똑바로 서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요. 맞죠? 음수면. 그래서 만약에 토탈을 하면은 전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씩 나누면 돼요. 만약에 M1, M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뭐 음수냐 양수냐 그럼 더 곱해가지고 올려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해가지고 할 때 알아두세요. 알았죠? 예. 볼록 렌즈 잘 봐요. 그냥 볼록 렌즈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A 양수 앞에 있으면 볼록 렌즈 하나 앞에 멀리 떨어졌을 때 얘가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멀리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A 양수, B 양수 나오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요. 아셨죠? 허상은 어떻게 되죠? 얘가 초점 앞에 와버리면 얘가 이렇게 초점 앞에 있으면 상이 이렇게 잡히죠. 퍼지죠. 그러면은 얘가 양수, 음수니까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복합으로 돼 있을 때는 토탈 다 M 곱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많이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알아두시고요. 이건 안 내놨으니까 오픈으로 해드리는 건데 문제를 확 빨리 풀어볼게요. 여기다 풀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기다가 자 100분의 1에다가 B분의 1은 50분의 1이죠. 초점에 2배 거리 있으니까 이거 양수. 이거 좀 해주세요. 볼록이 같은 거 이거.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오목 렌즈를 제가 플러스로 푸시는 분들을 시험장에서 평소에는 안 그런데 시험장에서 자꾸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오목 렌즈를 50분의 1로 해버리는 경우면 진짜 이상하게 3초포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부호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100이죠. B는 따라서 100이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는 M1이라 할까요? M1은 100분의 100이니까 1이다. 그렇죠? 얘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뒤집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목 렌즈 입장에서는 여기서 100을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0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 프라임분의 1 더하기 B 프라임분의 1을 할 텐데 얘는 마이너스 50분의 1이에요. 이게 음수냐? 이렇게.
왜 부호를 자꾸 쓰라 가냐면 이걸 쓰는 버릇을 하면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 안 할 것 같죠? 꼭 시험장에서 실수한다니까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실수 안 해요. 제가 그때 오프닝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평소에 여러분 애국가 실수하나요? 근데 진짜 3만 명 앞으로서 애국가 불러보세요. 사절까지. 자신 있나요? 안 틀릴 자신? 여기서 혼자서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면은 안 틀려요, 사람들 잘. 근데 3만 명 앞에서 부르잖아요? 틀린다니까요. 꼭 실수로 시험장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분의 1 넣으시고요. 더하기 B' 쓰시고요. 얘 50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얘는 B'이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00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가 있죠. 마이너스 거꾸로니까. 그래서 A도 음수, B도 음수죠.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또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원래가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가 있어요. 최종상이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M1 곱하기 M2 하셔도 되고요. 전체로 해갖고 하셔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얘가 보시면 여기서 자 120mm가 있는데 여기에 얘가 오목 렌즈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400이니까 얘 3분의 600이죠. 이쪽으로. 그래서 얘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크죠. 3분의 2니까. 따라서 S는 거리라 그랬으니까 3분의 400에다가 3분의 360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분의 40이죠. 이게 답이에요. 단위 쓰시고요. 40. 그래서 배율 같은 경우는 얘는 M1 곱하기 M2의 절대값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M1은 1이고요. M2라는 거는 얘는 80이죠. 이걸로 이거 나누면 3분의 5죠. 그래서 3분의 5예요. 따라서 H'이라는 거는 크기가 10mm라 했으니까 10 곱하기 3분의 5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요. 이렇게 배율, 이거 배율 구하는 거 전체 배율.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안 썼지만 얘는 처음에 오프닝은 이거 쓰세요.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로 뭐 이거는 뭐 쉽죠. 여기 이거 써주시고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 써주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허물체로 생각을 한다. 뒤에 있기 때문에 허물체로. 뭐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답에서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풀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초타 이거 써주시고 답이 2개 써주시면 되죠. 네모 박스가 2개 있어야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풀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외우라는 건 진짜 외우세요. 네, 그럼 좀 쉬었다 할게요.